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 트라우마 완치 훈련입니다. 관계에 의한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에 관계에 의해서 마음의 충격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고통이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현재까지 지속이 됩니다. 네, 기억이 지속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기억이 현재 내 몸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관계, 내가 하는 성취, 그리고 내가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관계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떤 관계 때문에 관계 트라우마가 일어나게 될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해요. 그때 부모가 없었을 때도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강압적으로 느껴져요. 네, 이럴 때도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의도치 않게 뭐 언어 폭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체벌을 했다든지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럴 때도 관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제 뭐 학생이 되고요. 소속을 갖게 되잖아요. 네, 소속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체에 소속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소속을 갖게 되는데 이 소속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든지 또는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업신여긴과 수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기서도요 언어 폭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또 진짜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친밀 관계. 친밀 관계는 이제 뭐 친구 관계,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 또는 이제 성장에서는 이성 관계 그리고 또 부부 관계, 이걸 이제 친밀 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관계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차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는 뭐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억압을 당했다든지 또 여기서도 뭐 언어 폭력을 당했다든지 진짜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등등이 관계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과 글로 관계 트라우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악플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악플의 내용이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다루는, 일상에서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증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함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아주 극렬한 그 언어를 동원해서 언어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관계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관계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원망하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기고요. 두 번째가요, 위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남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들도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위로 받기를 하죠. 세 번째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지 해서 내 과거를 분석받기를 합니다. 네, 그 분석은 누가 해주나요?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끝까지 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찾아가서 사과받기와 보복하기, 복수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그 상대편을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사회에 알려서 망신 주거나 처벌받게 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망신 주기, 그다음에 처벌하게 하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흔한 대처였고요. 자, 완치를 하려면은 과연 관계 트라우마가 왜 일어나는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관계 트라우마가 일어나려면은 마음의 충격을 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한편에는. 또 두 번째는 받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준 사람을 우리가 가해자 또는 당사자라고 하고요. 받은 사람을 피해자, 이제 나가 되겠죠. 이렇게 나눠본다면은 가해자 또는 당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요. 이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이요.
본인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네, 마음의 고통을 갖다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뭐 어렸을 때라든지 학생 때나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또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이롭게 한다. 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본인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못하다라는 것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속마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한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와서 다시 되묻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가해자의 대부분은요, 그때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조차도 못하죠. 네, 그게 이제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편, 그러니까 마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마음의 충격을 다 잘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수는요, 누가 뭘 했든 간에 사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크게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네. 첫 번째는요,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피해가 있는데,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받았다고 느끼죠.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이만큼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피해가 이만큼인데 전혀 피해를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요, 예민한 사람이 더 크게 느낍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세 번째 사람은요, 본인의 감정을 갖다가 억눌러 왔던 사람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나만 참으면 되지. 나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뭐 등등의 이유로 해서 내 감정이 억눌린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렸을 때 과보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제 부모로부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과보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기한테,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기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아기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상처를 알아요? 엄마가 상처를 알죠. 그리고 엄마가 상처를 잘 받습니다. 네, 아기가 상처를 받을까봐가 아니라요. 엄마가 상처를 잘 받으니까 아기는 누구로부터 배워요? 그냥 엄마로부터 배웁니다. 엄마의 감정, 엄마의 태도, 엄마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처가 아기한테로 전달이 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상처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게 이제 가장 흔하고 감춰진 원인인데요. 현재의 회피입니다. 현재 내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현재 내가 하는 관계라든지,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라든지,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부담이 있고요. 이걸 부딪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 속마음이 과거로 갑니다. 네,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기가 어렵다라고 그 과거의 기억을 갖다가 자꾸 되살리게 만들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고통과 현재 회피로 매달리게 되고요. 네, 현재 회피를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가해자, 또 피해자인 나, 다 그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완치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치 훈련은요, 항상 내가 완치 원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완치를 원하려면은,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현재 나를 그게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음의 고통이 있거나 이걸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나부터 시작을 하는 게 완치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하기를 하는 거죠. 네, 현재부터 새로 하기입니다. 과거 하기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부터 새로 하기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항상 바꿀 수 있죠. 네, 만약에 현재 과거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과거가 됩니다.
예,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 하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 그동안 이것을 갖다가 혼자 마음속에 꽁꽁 감춰놨다면은 남에게 털어놓기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위로받으려고 털어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마음을 갖다 그대로 털어놓기,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진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재 부딪히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네,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의 힘듦과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네, 피하기, 계속 피하기입니다. 체념하기, 어쩔 수 없다, 다 그렇다. 아니면은 부딪히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건 선택입니다. 피하기를 하면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하면 페인이 되고요. 나중에는 자살의 덫에 빠집니다. 체념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힘들게 살기가 바로 체념하기입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개는 다 이 체념하기가 되겠죠. 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부딪히는 방법이 쉽게 하기, 즐기기입니다. 쉽게 하기, 즐기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방법이죠. 네, 내 몸만 쉽게 하기, 즐기기, 내 일 쉽게 하기, 즐기기, 내 관계 쉽게 하기, 즐기기, 사회와 환경 쉽게 하기, 즐기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딪히기를 하면은요, 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과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 네, 이걸 이제 충격도 있고 강해지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빠지면은 이제 페인 또는 자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침체가 되겠죠. 부분적으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또 완벽하게 회복하기도 하죠.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강해집니다. 모든 강해짐은 뭐 거저 얻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것도 아니고요. 충격과 역경에 의해서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걸 겪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상처로 남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인 가해자가 있겠죠. 가해자하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이요. 지금 찾을 수 있다면은 가해자와 만나보고 대화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나는 내 쪽에 이제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또는 당사자는요, 본인의 또 기억과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사과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통하면은 내가 정말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누구나 관계에 의해서요, 마음의 충격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거의 매일 많거나 적거나 마음의 충격을 받고 삽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거나 트라우마가 되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억이 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